다시 갈 거니까. 원고 네. 아버지를 편하게 하세요. 다시 이게 갈 거니까. 유튜브의 매력이죠.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인사 먼저. 네. 네, 김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는. 최근에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시중에서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원래 주가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금 뭐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뜨거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차익 매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당연한 대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단기 기격이 확 벌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이겠죠. 그럼 이제 차익 매물을 얼마큼 받느냐,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돌리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부가 뭘 앞으로 이쪽으로 가겠다고 이제 확 깔아주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거는 자금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요하게 보면 R&D를 하면서 연구 개발을 막 하다가 지풀에 지쳐버린 네. 거죠. 중국이 너무 격하게 치고 들어오는 분야의 대표적인 게 인건비를 가지고 기계업종이나 그리고 어떤 화학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설비 투자 외에 또 추가로 어떤 인건비를 그냥 막 들고 오는 이런 업종들이 있죠. 이쪽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우리도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안 해줘 하고 징징대다가 그냥 일단 잠없이 보류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태양광도 되고요. 네.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직접 나서서 펀드 매니저답게 얘기를 하시죠. 네. 직접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네. 그에 따라서 지금 반응들이 아마 대기업 쪽을 이제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동안 했던 사업의 경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일단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빠른 변화도 가장 먼저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대기업 중심으로 보는 게 일단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뭐 효성, LS, 하나? 얘기 다 했네요. 네, 이게 끝입니다. 두산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게 굴곡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요. 저도 두산은 조금 애매한 것 네, 같아요. 두산은 앞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해가는데 그럼 앞으로 사업을 일으킬 만한 지금 돈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두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자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그 청사진을 보고 반응합니다. 두산이라는 회사가 이제 뭐 로켓 쏘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두산이라는 회사가 우주산업까지 진출하네? 뭐 이런 식으로 청사진을 보여주면 그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부 자금도 이제 연결이 되고 그에 따라서 산업은행도 움직이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외부 자금보다는 어떻게 보면 외부 자금은 또 이자라는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는 증자는 오히려 좀 더 지분 가치는 해석될 수 있어도 조금 더 쉽게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자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되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두산중공 유상증자 받아요? 주주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점부터는 일단 기존 물량을 줄이셔서 그걸 가지고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두산중공업이 앞으로 변하긴 변할 텐데 두산중공업이 안고 있는 숙제가 좀 아직까지 많죠. 좀 재무를 좀 뭔가 탈바꿈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린 뉴딜 관련주들 1차 랠리는 끝났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 네, 1차 랠리는 끝났습니다. 1차 랠리라는 얘기는 시세 분출이죠. 시세 분출이 끝났기 때문에 한 번쯤 쿨다운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주목할 게 다음 2차 랠리를 어느 쪽으로 가느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조선 3사입니다. 왜냐면 조선 3사들이 그동안 잘했던 게 해양 플랜트 쪽입니다. 해양 플랜트 쪽에서 또 대표적인 게 해양 플랜트 구조물을 설치할 때 보면은 그 위에다가 풍력 설치하기 딱 좋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7, 8년 전부터 계속 어떤 풍력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다가 네.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 베스타스라고 하는 강자가 있는 상황 쪽에서 특별히 기술도 없고 약간 인건비 싸움도 가야 되는데 뭔가 지원 나오는 거 없고 그러면 그냥 안 되겠다. 일단 잠시 보류하고 접어놓은 사업들을 다시 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2차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조선 3사가 우리도 이쪽으로 변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변화가 될 게 뭘까요? 조선 기자재 업종들이죠. 네, 그쪽이 아마 2차 랠리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보게 되면은 딱 맞지 않을까요?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죠. 두성 기자재 하면 난 태강이랑 성광밴드 성광밴드. 가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태용하고 태용. 삼형혜택을 빼셨네요. 삼형혜택. 네, 그쪽이 조금 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뭐 물론 이제 한번 강하게 움직였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선 3사가 움직이면서 나머지 쪽도 쭉 받쳐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조선 기자재는 아마 같이 다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선 기자재 쪽으로 얘기를 해주긴 하셨는데 네. 결국에는 그래도 이게 우리가 좀 긴 관점으로 볼만한 섹터다라고 하면 네. 꼭 봐야 할 넘버원 종목이 좀 있을까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수소 모멘텀? 그렇죠. 그 2편에서 무슨 이 편을 당겨서 시간 관계상 느린 말씀을 보이는 수소. 그러면 현대차 빼고 또
현대차 빼고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LS 그룹도 지금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네. LS는 전통적으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변압기, 뭐 산전기기, 그리고 뭐 전력과 관련된 쪽에서 압력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회사죠. 그런 쪽에서 과거에 LS 산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뭐 부분으로 보게 되면 LX 일렉트릭이 과거 LS 산전이죠. 네. 여기서 좀 사업부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린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린 에너지 사업부. 이쪽에 대한 역할론이 앞으로 많이 커질 거로 보여졌고요. 네. 거기서 작년부터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보여졌는데 그린 에너지 사업부 쪽에서의 변화의 얘기가 아마 그룹 전반적으로 이제 유기적으로 변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으로 나오게 되면 앞으로 LS 그룹도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될 걸로 보여진다. 특히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전선, 이런 뭐 변압기 이런 거는 아무리 풍력 타워 세우고 뭐 태양광 설치하면 뭐합니까? 이걸 갖다가 전기를 모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ESS죠. 그리고 그걸 또 ESS를 가지고 전선 케이블을 끌어다가 이제 뭐 가정이나 또 2차 또 송배전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전선 쪽.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움직였을 때 가장 필요한 게 첫 번째가 ESS고요. 두 번째가 전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다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또 일진 그룹들이 빠질래 빠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일진 전기 이쪽도 아마 지금 2차 시세를 한번 만들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는 눈여겨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ESS 쪽은 좀 많이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또 삼화 컨덴서, 또 삼화 전기 쪽도 약간 또 연관성이 있죠. 이런 쪽도 한번 또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먼저 눈에 보이는 애들이 가고 네. 그 다음에 또 뒤따라가는 애들이 있을 것이다. 네네. 이제 끝이에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